2023년의 어느 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건강과 웰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의 사람들은 새로운 건강 트렌드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번져나간 인기 있는 건강 트렌드를 이야기 위해 우리는 그 배경과 이야기를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인터미턴트 패스팅 즉 간헐적 단식이었다. 이 트렌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SNS를 통해 대중화되었다. 또한 셀럽들이 자신의 성공 세례를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간헐적 단식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16-8 방법이 유행이었는데 이는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는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로 채식을 기반으로 하되 때때로 육류를 섭취하는 유연한 식단을 의미한다.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은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플렉시테리언은 그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이었다. 이 트렌드는 환경과 동물 복지를 중요시하는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건강 전문가들은 특히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세 번째로는 정크푸드와 전혀 다른 명상 요가이다. 스트레스가 만연하는 현대 사회에서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요가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다. 젊은 세대는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간단한 요가 루틴과 명상법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네 번째 트렌드는 건강한 수면이다. 수면의 질이 얼마나 개인의 건강에 중요한지를 인식한 현대인들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다섯 번째는 일반적인 피트니스가 아닌 펑셔널 트레이닝이다. 이 트레이닝은 일상생활에서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스포츠, 선수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는 크로스핏과 같은 높은 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과 달리 실용, 성격이 강한 운동법으로 평가되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펑셔널 트레이닝 루틴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보의 흐름은 세계 각지로 빠르게 퍼졌다. 여섯 번째 트렌드는 마인드풀 이팅이다. 이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하나의 명상처럼 여기고 매 순간 음식의 맛과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쁜 현대인들이 정크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닌 조금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트렌드의 핵심이었다. SNS에는 마인드풀 이팅 성공 사례들이 가득했으며 이러한 포스트들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트렌드는 자연으로 돌아가기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숲길, 걷기와 자연 속에서의 캠핑이 그 일환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숲지유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여행 상품이 탄생하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쳤다. 이처럼 정보의 접근성이 큰 시대의 건강 트렌드는 더 이상 특정 전문가나 운동선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변형해 나가면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며 발전할 것이 분명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정할머니였고 그녀의 나이는 이미 80을 넘었지만 마을에서는 가장 활동적인 인물로 유명했다. 하루는 어린 이웃 소년 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가요? 이에 미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것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 시작한단다. 어릴 적 미정 할머니는 부모님으로부터 농사를 배웠다. 그들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을 적당히 섭취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미정 할머니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채소, 과일, 곡물, 그리고 적당한 양의 고기와 생선을 섭취했다. 이러한 식단 덕분에 그녀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미정 할머니는 도시로 나가면서 바쁜 생활 속에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 그녀는 도시에서 일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음식들을 접했지만 결코 건강을 해치는 음식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직접 채소밭을 가꾸고 계절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식사를 준비했다. 미정 할머니는 하루 3끼에 걸쳐 적당한 양과 영양을 섭취하는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침에는 주로 통곡물로 만든 오트밀이나 통밀빵을, 점심에는 다양한 야채 샐러드와 콩류를 곁들인 요리를 즐겼으며 저녁에는 가볍지만 영양가 있는 수프나 생선 요리를 먹었다. 그녀는 매 끼마다 다른 색의 채소를 접시에 담아냈으며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영양소가 다양해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미정 할머니의 지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양의 운동을 병행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기 위해 규칙적인 일상과 활동적인 생활을 고수했다. 할머니, 고기나 단 음식은 좋아하시지 않나요? 준이는 물었다. 미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균형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되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뜻한단다. 가끔 고기나 단 음식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매일 과도한 양이 되어선 안 되겠지. 할머니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준이는 식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준이는 할머니가 준 조언을 따르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곧 그는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되었다. 미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마을을 넘어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주는 지혜는 지나가는 세대의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왔고, 이는 단지 길고 건강한 삶을 넘어서 인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미정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에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기 때문에 누우면 금세 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러도 잠은 오지 않았다. 방은 고요했고 창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이런 날은 정말 아득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나는 불면증을 자주 겪는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언제나 쉽게 잠들고 깊게 자는 편이었지만 가끔 찾아오는 이 갑작스러운 불면증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침대에 누운 지 4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대로 누워있어봤자 잠들지 못할 것이 분명했으니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다. 학교 다닐 때 엄마가 가끔 늦게까지 공부하는 나에게 가벼운 야식 대신 건네주던 따뜻한 우유가 생각났다. 따스한 온도가 몸에 퍼지자 약간의 안도감이 느껴졌고, 그래서 다음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했다.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이 생각났고 그것을 다시 펼쳐들었다. 책은 각종 단서를 모아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물이었다. 나의 머릿속은 점점 책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일상 속 걱정과 스트레스는 잠시나마 잊혀졌다. 그렇게 몇 장을 읽으니 몸이 조금 나른해져 오는 것 같았다.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다 보면 가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곤두세워놓고 쉴 틈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번 불면증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글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꺼풀이 무거워졌을 때 나는 다시 책을 덮고 잠자리에 누웠다. 침대에 다시 누웠을 때 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이전에 읽은 책의 줄거리를 천천히 되뇌면서 상상 속의 세계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머릿속에 떠다니던 복잡한 생각들은 차츰 멀어져갔고 이윽고 잠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그 밤에 대한 기억이 흐릿했지만 적어도 다음날에 나는 잘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깨어날 수 있었다. 그 후로 갑자기 찾아오는 불면증이 생길 때면 나는 이 방법으로 대처했다. 따뜻한 우유,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마음을 릴렉스하는 상상 속의 세계. 누구에게나 갑작스런 불면증은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찾아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류의 몸에는 다양한 영웅들이 살고 있었다. 이 영웅들은 비타민이라 불렸고 각자 특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비타민 영웅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들은 항상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하며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있었다. 먼저 등장하는 영웅은 비타민 A였다. 비타민 A는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았다. 인간의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보호하며 피부가 건강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왔다. 밤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던 비타민 A는 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항상 양질의 단백질 식품,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들 속에 숨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C가 있었다. 비타민 C는 방패 역할을 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시켰다. 이를 통해 외부의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이었다. 그는 감귤류 과일과 베리들 속에 숨어 있으며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친구였다. 사람들은 비타민 C를 통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힘을 얻었다. 비타민 D는 모든 비타민 중 자연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영웅이었다. 그는 햇빛과의 소통을 통해 몸속 칼슘과 인의 균형을 잡아줬으며 그래서 뼈가 튼튼해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밖에 나가 산책하며 햇빛을 받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비타민 D는 우유와 계란 속에서도 그의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비타민 E는 몸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세포들을 보호했다. 신체의 노화를 늦추고 치유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는 풍부한 견과류와 시리얼, 식용유 속에 잠들어 있었다. 현대에 들어 사람들은 피부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 E를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다. 끝으로 비타민 K는 출혈을 막고 혈액 응고 시스템을 매끄럽게 했다. 실수로 넘어져 다친 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비타민 K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녹색 잎채소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기다렸다. 이렇게 우리의 몸속에서 다양한 비타민들은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작용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다. 비타민들의 숨겨진 손길 없이는 인류는 많은 시련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을 섭취하고 그들의 힘을 믿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도 비타민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